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특혜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전산실에 시장 관사까지 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관련된 내용만 하거나 가져가는 거예요. 4월 국회에서는 꼭 제정된다던 여순특별법이 재보궐선거 후폭풍의 유탄을 맞았습니다. 국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법 제정이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던 순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입니다. 급속히 늘고 있는 무인 점포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바다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던 스티로폼 부표가 조만간 모두 사라질 수 있게 됐습니다. 바다 고기에서 스티로폼이 나온다고 합니다. 금지 조치 법제화와 함께 어업 현장에서 친환경 부표 보급이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이해충돌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관계인 진술조사에 이어 오늘은 광양시청과 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관련 혐의에 먼저 집중한 뒤 추가 혐의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본인과 아들이 소유한 땅에 도로가 개설되고 부인이 임야로 사들인 지 4개월여 만에 토지 인근에 도로 개설 계획이 추진되는 등 이해 충돌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 자신과 문중 사람들이 다수 소유한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2대는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 소속 경찰관 17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넘게 진행된 압수수색 대상에는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전산실, 시장 관사가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관련된 내용만 하거나 가져가는 거예요. 그 보고관 이런 내용 같은 것도 보신 건가요? 그건 아직 그러면 갖고 있는 서류만 나중에 좀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들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의무 등을 명시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해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람은 정현복 광양시장과 부인, 아들이며 경찰은 지금까지 관계자 10여 명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측근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현재 자료 수집 겸 탐문 단계를 밟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의혹을 마무리한 다음 추가 고발된 혐의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정현복 시장 문중 일가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광양시가 조만간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정현복 시장 문중 묘 인근에 조성된 주차장 3필지가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허가과와 건축과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현복 시장은 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당시 문중묘 일대 산지에 주차장을 불법 조성한 혐의로 경찰에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무산됐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또다시 지연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4월에는 확실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보궐선거의 여파로 임시국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이달 중 통과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 등에 밀려 3월 제정이 무산됐던 여순사건 특별법. 정치권은 4월 통과를 자신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 확정된 임시국회 일정은 19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과 29일 열리는 본회의. 대정부 질문 기간에는 상임위원회나 법안 소위가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 주말을 제외하면 불과 닷새밖에 시간이 남지 않게 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 이어 법사위까지 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데다 아직 법안 심의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 그 후에는 상임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전혀 논의되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4월 통과가 어려워진 건 이달 초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여파 때문입니다.
새 원내대표 선출 작업 등 여야의 진열 재정비로 대정부 질문 일정이 미뤄졌고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 기간도 예상보다 짧아지게 된 겁니다. 지역 정치권은 지난달 여야 합의로 법안 소위 통과가 사실상 확정되고 재보궐선거까지 마무리된 만큼 다시 한번 특별법 제정 작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간의 다른 정치적인 현안으로 인해서 국회 일정이 수년되는 경우 이외에는 이 법안이 진행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특별법 제정이 다시 한번 미뤄질 상황에 처하면서 지역사회의 실망과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상임위원회 일정은 이번 주 후반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에서 어젯밤 한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오늘은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천시는 어젯밤 자가격리자 한 명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자가격리 중이라 별다른 이동 동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현재 870명이 자가격리 조치됐으며 420여 명에 대한 검체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시민들에게 오는 18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불안한 상황 속에 도심 곳곳에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아서 걱정입니다. 방역의 기본인 발열 체크와 출입자 명부 작성 등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무인 점포가 문제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무인 사진관. 사진을 다 찍은 손님들이 사용했던 머리띠를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이용자들이 돌아가며 소품을 쓰다 보니 물건을 매개로 간접적인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곳엔 출입자 명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손님들은 끊임없이 다녀가는데 출입자 명부도 없고 발열 체크를 할 수 있는 체온계도 없습니다. 명부는 있지만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출입명부 작성 안 하셨는데 왜 안 하셨는지? 조금 귀찮고 방수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들어와도 되겠다는 생각에. 무인 점포에서는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사실상 자율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방역에 구멍이 생기기 일쑤입니다. 무인 점포 자체가 관리자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이어서 업주들 사이에선 난감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직원을 고용하기엔 인건비도 부담입니다. 고객이 와서 그냥 혼자 하고 가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을 필요성이 없죠. 그거는 너무 힘들 말도 안 되죠. 자치단체에서는 업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있을 뿐 단속에 나서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부 무인 점포는 자유업으로 스터디 카페는 공간 임대업으로 분류돼 있어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습니다. 무인 카페하고 무인 스터디 카페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 다른 무인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서가 있어가지고 지도 담속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섬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섬지역 어르신의 접종 편의를 위해 전라남도가 지난 2월부터 중대본 회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정부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며 도내 섬지역 65세 이상 접종 대상자는 17,100명입니다. 문화재청이 순천시에 순천 팔마비 보물 지정서를 전달했습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오늘 순천을 찾아 팔마비의 보물 2122호 승격을 알리는 지정서를 순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순천시는 팔마비 현장에서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물 안내판 제막식을 함께 개최했습니다. 여수 돌산 지역의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경관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오늘 논평을 통해 여수시의회 돌산 난개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난개발의 구체적 원인과 관리감독자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 빠져 있고 자연훼손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대책이 전부라며 형식적인 보고서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협은 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여수만의 도시계획과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여수시와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네, 어촌에서 흔하게 보이던 스티로폼 부표가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친환경 부표로의 교체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타파가 찾아온 재작년 여수 화태도 해변입니다. 파도와 바람에 부표가 부서지면서 하얀 스티로폼 조각들로 뒤덮였습니다. 어촌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이처럼 파도와 바람에 쉽게 부서집니다. 스티로폼 부스러기는 단시간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고 미세 플라스틱을 삼킨 해양 생물이 다시 식탁에 오르면서 해양 생태계와 환경이 오염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예고대로라면 김과 굴양식장은 바로 내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내후년인 2023년부터는 모든 해상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어촌에서도 기존에 사용하던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점차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다 고기에서 스티로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친환경 부표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촌에 보급되고 있는 친환경 부표는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처럼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아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인 스티로폼 부표 사용 금지를 통해 해양 오염 문제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현대제철 불법 파견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오늘 열린 제2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내려진 사내 불법 파견 노동자 51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행정명령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영갑 의원이 발의한 촉구 건의문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대제철 대표이사,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송부될 예정입니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 회기에는 28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사 의결됩니다. 여수 세계 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여수 세계 섬박람회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최종 결과는 기재부의 국제행사심의위원 심의를 거쳐 오는 7월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수 세계 섬박람회는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공동 추진하는 국제행사로 정부 심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26년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돌산 진모지구와 도서지역에서 열리게 됩니다.